안녕하세요. 간슬신잡의 찬씨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흉부외과 중환자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중환자실도 그 과별로 분위기가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모셔서 그 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우선 지금 선생님께서 일하시는 부서에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오시는지 일하시는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NCU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고 주로 뇌종양, 뇌출혈, 척추질환 관련된 환자분들이 주로 오시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통해서 뇌 쪽에 이상 소견 보여서 이제 병동 거쳐서 수술하고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의식을 잃는다거나 팔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셔서 ER 통해서 내원하셔서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재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수술 끝나고서 환자분 괜찮으시면 바로 다음날에 이제 일반 병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혼수 상태로 1년 넘게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외과다 보니까 수술 환자분들이 많고 다음날 일반 병실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인아웃이 많은 편이라 입퇴실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학생 때 NCO에서 실습했던 기억이 약간 거기는 좀 세데이션 되어 있는 환자분들도 많고 분위기 자체가 되게 조용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혹시 지금 일하시는 곳은 어떠세요? 세데이션 되어 있는 환자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는데 워낙에 뇌 쪽 관련된 부서이다 보니까 해모리지나 이런 여러 다양한 이유로 환자분들이 멘탈이 클리어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컨퓨전 있는 분들도 많고 중환자시다 보니까 선망 있으신 딜리리움 있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24시간 내내 계속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호대를 끊고 막 침대 밖으로 뛰어나가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중환자실과는 다른 우리 부서만의 특징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중환자실이 그렇겠지만 조금 환자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신경학적 변화에 조금 예민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봤던 환자분께서 멘탈이 얼러트 하셨는데 8시간 동안 제가 그 환자분을 담당하면서 조금씩 멘탈이 처지면서 말수도 줄어들고 모토도 약간 위크니스가 점점 오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브레인 CT 찍고 이멀전시 OP를 들어가셨던 분이 계셔서 조금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 바로 앞에서 이제 간호를 하면서 제가 담당한 3명의 환자가 다 제 시야에 있고 모니터도 다 제 시야 안에 들어오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계속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세스를 하면서 간호사가 옆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데 간호사가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동이 좀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도 워낙에 많고 브레인 CT나 브레인 MRI도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저희 부서 안에서 진행을 못하고 검사실로 내려가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벤틸레이터나 인퓨전 펌프, 배액관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매번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검사를 찍는데 좀 옮기는데도 체력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좀 그런 것들이 다른 부서랑 다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보통 병원에 그런 환자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 이송을 도와주시는 이송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동이 잡다하고 하면은 내가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선 정리하고 이 정도인가요? 저희 일단 중환자실에 소속되어 있는 기능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업무 다른 업무들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이동할 때도 같이 가주시는데 환자분 일단은 옮길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자분 들어가는 약물들 같은 거 정리하고 배기관이나 벤틸레이터 같은 거는 저희가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정리하고 그 이송원분들은 옮기는 과정만 일단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을 이동 침대에 옮기고서 이동 침대에서부터 이제 검사실까지 이동할 때 그 이동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 인턴 선생님들이 같이 가시긴 하지만 인턴 선생님은 가는 데만 같이 해주시고 옮기는 거를 도와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동을
그렇죠. 이 배드에서 이제 이동하는 배드로 그거를, 옮기는 네. 거를 전부 다 이제 봐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든 게 있을 수 있겠군요. 듀티 중에 어사인된 내 환자한테 루틴하게 수행하는 뭐 처치나 간호술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탈 사인이나 INO, 뭐 석션 같은 것들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도 뭐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한다든지 간단한 드레싱, IV 인젝이나 뭐 피어 메디케이션 투약 같은 것들을 해드리고 저희가 그리고 듀티마다 마우스 케어 해드리는데 입 닦아드리면서 면도도 해드리고 밤마다 패싱 하면서 바디로션 같은 것도 발라드리고 그냥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처치들 뿐만 아니라 뭐 협진을 해가 난 탁과라든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뭐 영양팀에서 이 환자를 보기 위해 뭐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이 환자 상태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또 정보 제공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신경외과 선생님들과는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주치 교수님뿐만 아니라 부서에 이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전공의 2년차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침마다 9시 반 정도에 이제 전담 전문의 선생님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이 같이 회진을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간호사 선생님이랑 체인 간호사 선생님이랑 어사인이랑 같이 참여해서 회진을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앞으로 환자의 플랜은 어떤지 지금 환자가 어떤 치료가 진행되어 있고 가래 양상이나 뭐 멘탈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간호사가 환자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주로 환자 상태가 변할 때 중환자실 담당 전공의 선생님한테 노티해서 뭐 약을 주거나 검사를 나가는 등의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닥터가 인투베이션이나 카테터 삽입 같은 그런 프로시저 시행할 때 같이 도와주고 뭐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데이, 이브닝, 나이트별로 이제 루틴이 있잖아요. 내가 출근을 해서 한 8시간 정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일단 데이, 이브, 나이트가 아침 6시, 오후 2시, 밤 10시 이렇게 8시간마다 교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일단 모든 듀티에 보통 30분 전 정도에 출근해서 내가 오늘 담당하게 된 뭐 물품이나 인투베이션 세트 카운트 이런 물품 카운트 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배정된 환자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 환자한테 가서 라운딩을 돌면서 환자 어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환자를 다 파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퓨필이 어떤지, 모토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멘탈이 어떤지는 물론이거니와 뭐 벤틸레이터 모드는 어떤지, 주입 중인 약은 어떤지, 뭐 환자 카트를 보면서 지금 시간마다 들어가는 약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주의 깊게 보고 인계를 줘야 될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번 선생님한테 이제 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계를 받다 보면 내가 라운딩 돌았던 거랑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 모토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3가 됐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됐던 것 같은데 페인을 줘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해서 같이 가서 같이 페인을 줘보면서 요 정도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모토가 돼서 3 정도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퓨필은 이 정도로 한 3mm 뭐 프롬프트 정도로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확인을 하면서 인계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가 기본적으로 모든 듀티에 이루어지는 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데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데이에 출근하면 응급으로 CT를 찍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로우차 찍는 브레인 CT를 보통 6, 7시 정도에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가 딱 인계 받는 시간이어가지고 인계를 받다가 뭐 CT방에서 환자분 내려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인계 받다가 가서 이제 환자분 이제 이동 도와드리면서 이제 검사실 내려가는 거 도와드리고 보통 그거 할 때 4명, 5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어사인 선생님들까지 다 같이 와서 CT 옮기고 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인계를 다 받고 검사 다녀오시면 또 다시 옮겨야 되고 그러면서 좀 정리가 되면 이제 7시 정도가 되면 엑스레이 기사님이 포터블 기계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 부서로 기계를 끌고 오면 1번 환자부터 순서대로 15번 환자분까지 쭉 돌면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을 때는 또 환자분 상체를 살짝 들어 올려서 찍어야 돼서 뒤에 판 넣고 해야 돼서 이때도 약간 체력적으로 뭐 허리랑 목 쪽에 약간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7시 IV 인젝하고 8시에 피오 메디케이션 투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식사 도와드리기도 하고 L튜브로 피딩 하시는 분들은 L튜브로 피딩 챙겨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좀 되면 8시 반 정도에 이제 저희가 체위 변경을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2시간마다 그냥 계속 체위 변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위 변경 할 때는 저희가 인계 받았던 혹시 피부에 이상이 있었던 게 있으면 그게 정말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로 그 이상이 있는지, 새로운 욕창이나 뭐 발진이나 수포 같은 게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전산상에 올리기도 하고, 닥터한테 얘기해서 뭐 피부과 협진을 내달라고 얘기도 하고, 대변을 보시는 경우에는 대변 치워드리면서 대변 양상이나 색깔, 그 다음에 폼 같은 거, 뭐 양 이런 거 보면서 뭐 색깔이 너무 뭐 검다든지, 뭐 피가 섞여 있다든지, 양이 너무 많고 무르다든지 이런 경우 또 닥터한테 얘기를 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뭐 대변 검사를 나가기도 하고, 뭐 소화기내과 협진을 본다든지 이런 걸 저희가 챙기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닥터가 직접 보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노티하는 걸로 주로 아시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챙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이제 시간부터 주치 교수님이 이제 회진을 막 돌기 시작하시는데, 교수님 워낙에 회진 도시는 시간은 뭐 수술이나 외래 일정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진 않는데 보통 오전에 많이 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 체인지를 하다가 교수님이 오시면 달려가서 같이 회진 참여하고, 오늘 환자분이 병실 이동할 건지, 뭐 수술은 언제 진행할 건지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회진 참여하고 다시 포지션 참여해서 포지션 체인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이 회진을 그렇게 도시는데, 교수님이 회진 도실 때 보호자분들이 이제 면담 원하신다고 대기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결시켜드려서 면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회진 시에 그러면 잠깐 보호자분이 들어오시는 거세요? 아니요. 저희 밖에 가족 대기실에 보호자분이 이제 대기하고 계시면 교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면담 진행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체위 변경 다시 합류해서 체위 변경 하면서 또 이제 정리가 다 끝나게 되면 보통 9시 정도 되는데, 9시에 이제 저희가 데일리로 쓰는 정규 주사약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약을 환자 1번부터 리스트 보면서 또 약 다 나누고, 이제 약을 나누게 되면 뭐 약국에서도 사실 신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거기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약이 잘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누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약을 다 나누게 되면 환자 카트 위에 올려주시면 담당 의사인이 약을 하나하나 보면서 약이 개수가 맞는지 종류가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한 후에 다시 카트 안에 넣고 이런 식으로 매번 할 때마다 확인을 다 하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교수님이 회진을 다 돌고 가신 다음에 오늘 병동으로 이동할 환자분들이 대략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병실을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실을 신청하고 병동 자리가 나서 배정을 받게 되면 그 전공의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뭐 C라인이라든지 A라인이나 폴리 같은 거 뺄 것들 다 컨펌 받아서 빼고 환자분을 이제 병동 갈 준비를 하게 되고, 보호자분께 전화 드려서 오늘 병실 가실 것 같다, 뭐 다인실, 2인실, 뭐 1인실 어디로 배정되셨다, 뭐 필요하시면 간병인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알려드리고, 병실에 또 연락해서 언제쯤 가면 될까요? 이제 시간 같은 거 조율하고, 뭐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게 있는지, 환자분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인계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이 퇴실하시고 오늘 이제 오후 정도에 또 다시 입실할 환자분들이 이제 전산상으로 배정이 되는데, 이제 그 오실 환자분들이 지금 당장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전산상으로 저희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준비를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뭐 후에 필요한 처방들이 잘 나 있는지, 약이나 뭐 영상 검사, 검체 검사 이런 거 검사 다 나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전산상에서 정리를 해서 인계를 또 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2시간마다 체위 변경도 하고, 환자 병실 보낼 준비도 하고, 받을 사람 전산 준비도 하다 보면 이제 12시 정도가 되고, 12시 정도에 이제 보호자분 면회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2시랑 저녁 6시 하루 2번 면회를 하고 20분 동안 면회를 하게 되는데, 한 번에 한 분만 가능하시고, 이때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뭐 보호자분께서 궁금하시다고 얘기하시는 거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고, 면담 원하신다고 하시면 뭐 교수님이나 전공의 선생님들 면담 일정 잡아드리고, 뭐 서류 같은 거 보험회사나 은행에 제출하실 서류 원하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것도 저희가 듣고 이제 준비해드리고, 되게 이 짧지만 알찬 시간? 네, 그렇게 면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보통 병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이르면 그 정도 점심면의 시간 정도부터 이제 병실 이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동 가는 거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봤던 환자분들을 쫙 정리하면서 아이노도 정리하고 이제 뒤에 출근하는 이브닝 선생님에게 인계 드릴 거 쭉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데이 때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병동으로 이제 보내고 입실할 환자를 준비하는 역할이었다면 이브닝 때는 주로 포스트옵 환자를 받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3시에 IV 인젝하고 6시에 피오 메디케이션 주고 그 다음에 보호자 면회 또 6시에 진행하고 요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중간중간 계속 포스트옵 나오는 환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수술이 시간이 예상 시간이 있지만 막상 수술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가 조금 수술이 오래 걸려서 뭐 나이트 때 나오거나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되게 한가하게 이브닝을 보내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2-3명이 같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트는 하루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날 있을 일들을 다 모두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산상으로 이제 돈에 관련된 처치 수가 매긴다든지 아니면 뭐 낙상 평가, 욕창 위험도 평가, 중증도 평가 같이 전산상으로 해야 되는 환자 평가 같은 거 나이트 때 진행하게 되고 내일 드실 식사 같은 거 미리 청구 내려놓고 이제 12시를 기준으로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다음 날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시 넘어가면 새로 이제 다 처방이 넘어오면 처방이 잘 넘어왔는지 필요한 것들을 안 넘어온 게 있는지 뭐 약이나 검사들 아니면 원래 없었던 처방인데 뭔가 새로 난 게 있으면 이게 처방이 맞는 처방인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필요한 처방을 더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처방을 챙기는 날 듀티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패싱을 저희가 밤마다 해서 밤에 이제 나이트 때 처음 하는 포지션 때 그 소독약 묻힌 그걸로 이제 몸 패싱 해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면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드레싱이나 뭐 물건 교체, 수액 세트 교체 같이 뭔가 날짜가 넘어가면서 챙겨야 할 것들을 대부분을 나이트가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날 인턴 선생님이 하루 동안 챙겨야 될 드레싱이라든지 뭐 정규 시간에 해야 될 EKG나 이런 거 해야 할 일들을 나이트 때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인턴 선생님이 그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하루 종일 이제 시간 배분하면서 그렇게 쭉쭉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게 됩니다. 너무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딱 듣다 보니까 내가 가서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네요. 8시니까 지금 뭐 해야지 이렇게 딱 그려질 정도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 선생님께서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 중에서 그 선호도가 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모든 듀티가 다 힘들기는 한데 이브닝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데이는 일단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정말 매 시간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가서 너무 힘들고 나이트는 밤을 새면서 또 그 나이트는 전산상으로 뭔가 해야 될 업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담감도 크고 그래서 이브닝 때 근무하는 게 좀 뭐 출근 시간도 그렇고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건 데이? 데이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우리 부서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부서가 단일과라는 게 좀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워낙 과마다 루틴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과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 루틴들을 좀 습득하고 업무를 익히는 게 조금 수월해서 신규 선생님들이 약간 업무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가 하나다 보니까 저희는 24시간 킵하고 계시는 전공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12시간씩 교대를 하셔서 항상 킵해 계세요. 거의 뭐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 막 킵해 계세요. 그래서 콜 번호도 딱 한 번으로만 저희는 노티를 하면 돼서 그게 굉장히 업무를 하는데 되게 수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오늘 당직은 누구지? 막 찾아보면서 일할 필요 없이 딱 그 선생님한테만 노티를 하면 되고 근데 또 단점인 거는 뭐 되게 넓고 여러 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4년차 정도 됐지만
저희 부서 말고 사실 다른 과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게 아직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다른 내과 중환자실이나 외과 중환자실, 뭐 응급실 이런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단점이 저희가 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동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부동 환자분이 많이 계셔서 워낙에 포지션 체인지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생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체력 관리도 하고 뭐 복대 같은 거 착용하면서 좀 스스로 관리도 해야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신규 간호사가 우리 부서에 온다고 하면은 이것만은 알아오세요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멘탈, 뭐 얼러트, 드라우지, 스투퍼, 세미코마, 코마 이렇게 멘탈이랑 GCS 요 정도만 알고 와주셔도 감사하고 제가 동기들한테 우리 부서에 만약 신규가 온다면 뭐를 준비해서 오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비위가 좋아야 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 쪽 수술을 하고 그 오피 운두가 이제 머리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안 좋으신 경우에는 티슈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두개골을 열어놓고 나오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도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비위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체력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체력적으로 미리 뭐 운동을 해서 체력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이트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나이트 제일 많이 했을 때는 한 달에 11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트 할 때 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 미리 대비해서 운동 같은 것도 미리 하시면 좋고 저는 운동을 안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뭐 어느 부서나 어느 회사나 중요한 게 멘탈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부서나 이제 신규들은 다 일을 못 하는데 이렇게 혼날 때 이 선배들이 나를 정말 사람으로서 싫어해서 나를 이렇게 혼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업무적으로 혼내는 건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지 스스로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고 좀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힘든 거 집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고 딱 병원 밖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동기들이랑도 같이 병원욕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좀 신규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중환자실 선생님을 모셔서 그 부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선생님 처음 오셨을 때는 엄청 막 긴장되신다고 막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무대 체질이신 것 같아요. 카메라 돌아가니까 너무 차분하게 말씀도 잘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이제 내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가실 뭐 신규 간호사분이 계시다면은 이것만 잘 보셔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뭐 영상을 보고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간슬진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혹시 조금 팔다리 힘이 빠지는지 뭐 퓨필은 조금 벌어졌는지 작아졌는지 이런 그런